여기 했습니다. 대표님 한국으로 치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400 스퀘어니까 거의 한 100평 정도? 오, 진짜 넓다. 대표님 여기 혹시 창업 비용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사무실인 거예요? 네. 엄청 넓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타오랑가에서 네. 한국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렉스라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여기 매장 한번 쭉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유통 임박 제품들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본 젤리들, 한국 드링크류. 근데 오클랜드에는 이런 게 너무 흔한데 타오랑가는 지방마트는 굉장히 이런 게 귀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K-드라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겹살 먹는 게 많이 나오죠. 버너랑 불판하고 삼겹살을 세트로 사가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맞은편에 네. 여기 고기 진열하고 왼쪽에 네. 불판 같이. 그래서 신기하다. 이 시스템을 알기 시작한 거죠. 단 하나 아쉬운 건 타오랑가에 삼겹살집이 없어요. 아, 만약에 그 삼겹살집이 있으면 먹어보고 집에서. 좋아하실 텐데. 아, 그러네. 아직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노브랜드는 신세계 건데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위에 보시면 네. 여기 노브랜드 로고 있네요. 네, 저희 한상유통이 노브랜드 뉴질랜드 수입원입니다. 아, 노브랜드도 한상유통에게만 물건을 줄 수 있는 거죠. 아, 계약이 어떻게 보면 독점 네, 계약이에요. 특정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마트는 이제 한상유통의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니까 노브랜드의 모든 제품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저기 냉동김밥이래요, 저게. 아, 이게 그 미국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네.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미국에 납품되는 거요? 바바김밥이 미국에 납품되는 김밥이죠. 이게 그거구나. 네. 미국에 없어서 못 판다던데. 정말 냉동김밥이라고 무시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 얼음컵을 팔고 이렇게 부어 먹는 게 처음 보는 문화여가지고 이거 이거는 뉴질랜드에 H마트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와, 오클랜드 4개 마트와 타오랑가 저희 마트밖에 안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H마트가 그 한국의 H인가요? 아니요, 그 한상이라는 모회사가 있어요, 오클랜드에. 네. 처음 알았어요. 저는 대표님이 다 유통부터 다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 뉴질랜드에 혼자서 유통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저희 마트 제품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의 힘을 빌리고 모회사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9월 1일 날 오픈했고요. 지금 이제 7개월 차 접어들고 있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아직도 새 가게입니다. 손님들은 그럼 대부분 한인분들이세요? 수치를 보면 그렇게 저희 마트를 오는 한인 비중은 높지는 않아요. 이제 에이시안 커스터머, 인도 커스터머, 뭐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뉴질랜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마 올해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하다가 뉴질랜드 오셨어요? 저는 호주로 갔어요. 옛날 얘기지만 신혼여행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호주로 네. 워킹홀리데이 가신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집안에서 갈 거면 결혼하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호주에서 살다가 아이가 생겼고 워킹홀리데이 1년 차를 끝내고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죠.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가 자고 있었고 퇴근했을 때도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보통 7시?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몇 시 정도? 집에 오면 8시, 9시 뭐 그러다가 야근이 생기면 더 늦게 그렇게 살았었죠.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삼성 반도체 관련 일을 했고 어쩌다 다시 또 뉴질랜드로 오시게 된 거예요? 한국을 떠난 이유는 하나, 암만 열심히 살아도 한강변 아파트는 못 들어가겠다. 워킹홀리데이로 떠나 호주의 그 삶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되게 좋은 기억이었나요? 그 너무 좋은 기억이었고 일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해도 낮에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그 삶이 그렇죠.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외에는 정말 가족과의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건 똑같은데 왜 여유가 있지? 라는 그런 호주의 삶을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둘째까지 낳고 다시 호주로 갔죠. 그럼 그때 자녀분들이 몇 살, 몇 100일, 살이었죠? 첫째는 3살, 둘째는 막 100일이 돼서 호주로 다시 갔습니다. 둘째 자녀는 완전 깐난쟁이 때 네. 호주 간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맨주먹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한 3천만 원 가지고 떠난 것 같아요. 내 가족이. 그러면 30대 중반이 돼서 4인 가족이 호주로 이민 생각하고 학생 비자 받아서 가신 거네요. 네. 아이가 없을 때 워킹홀리데이로 살았던 그쵸. 나와 내 와이프와는 달리 아이 둘이 생긴 거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피부로 체감을 했던 현실이 뭐냐면 아이 한 명당 유치원을 보내는데 하루에 100불이었어요. 하루에 100불이요? 하루에 100불. 그럼 5일간 500불이네요? 네. 근데 수입은 주에 1000불이 안 됐어요. 혼자 벌어서. 왜냐면 자녀가 아기가 둘째가 어리니까 나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갖고 갔던 3천만 원이 없어지는 거는 2달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월이랑 완전 다른 삶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는 과정이 너무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돌아봤더니 비슷한 나라 뉴질랜드가 바로 옆에 있길래 배낭만 하나 메고 한 일주일 정도 뉴질랜드를 왔죠. 혼자. 아, 일단 그 가족분들은 호주에 놓고 혼자 뉴질랜드 와서 네네. 우리가 살 터전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네. 왜냐면 뉴질랜드에 워크 비자라는 좋은 비자가 있더라고요. 호주의 워크 비자는 영어 점수가 필요했고 무슨 경력도 많이 필요했는데 호주가 좀 더 까다롭네요. 네, 많이 까다로웠어요. 그때도 까다롭고 지금도 까다롭고. 근데 차이가 뉴질랜드는 워크 비자를 받는데 영어 점수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뉴질랜드의 렌트집과 내가 일할 곳, 그다음 나에게 비자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모든 업체를 찾아서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왔죠. 근데 그 일주일 만에 하신 거예요? 해야죠. 남자는 가족을 와. 책임질 거면 선택은 빠르게.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내가 배낭 하나 메고 와서 워크 비자 줄 사람을 찾아서 알아보고 비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다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비자는 고용주가 주는 게 아니고 서포트를 해주겠다. 네. 그럼 내가 그 그러니까 신청을 약속 하고 받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는 가장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 어떠한 일도 상관없으니 살게만 해달라. 왜냐면 그렇게 하고 한국을 가는 건 너무 창피했거든. 그럴 수 있죠. 어떻게든 살았어야 됐고 살아봐야 됐기 때문에 선택을 했죠. 그 비자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업체에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렸고 가족은 다 데리고 왔고 당장 돈은 벌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타우랑가에 있는 모든 스시집들을 다 찾아갔어요. 저를 받아주신 데가 헬로 스시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스시집에 입사를 해서 이제 저한테 비자 서포트 해주기까지 정말 열심히 했고 칼질부터 배우던 제가 이제 결국엔 이제 식당의 레스토랑 오너가 되기도 했고 시티에 있는 멜팅팟에 제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네. 오너가 갑자기 한국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죠. 린 씨 남편이 요리를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가게를 인수할 의향이 있냐? 당장 돈을 안 줘도 되니 일단 누군가가 맡아서 이 가게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냥 주고 떠나겠다. 진짜 급하신 상황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누구도 그 가게를 인수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 좀 안 되던 완전히 안 된 가게였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다른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아내랑 둘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안 나오던 매출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렇게 1호점을 운영하던 중에 직원이 많아지니까 직원들을 자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책임은 져야겠다. 안 되겠다. 2호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망가누이점을 오픈을 했죠. 두 군데를 또 하고 있다가 이제 3호점이 그 자리가 아예 허 벌판이었어요. 그냥 지도 한 장 들고 누군가가 저희한테 기회를 줬어요. 여기에 이런 건물을 세울 건데 니네가 이 자리를 들어갈래? 라고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럼 그 상가 건물 있기도 전에 제안을 있기도 받으신 전에 거예요? 땅도 파기 전에 네. 지도 하나에 설계도 하나에
이 자리에 이 자리를 네가 할래? 라고 해서 그때 계약금 3,000불인가 4,000불만 넣어놓고 계속 묵혀있던 자리였어요. 네네. 언제 오픈할 줄도 모르고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왔다 가고 그렇게 1호점을 하게 됐고 그렇게 2호점을 하게 됐더니 3호점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우랑가에 1, 2, 3호점을 열심히 운영을 하던 차에 오클랜드에서 물건을 서플라이 해줄 거잖아요. 네. 공급을 해주는 공급처 중에 한 군데가 한상유통이었어요. 아, 그 멜팅팟을 운영할 때 공급처 하나가 네, 한상유통이었는데 지금의 H마트 제 모회사예요. 모회사인 한상유통이었는데 그렇게 정말 밤낮 없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렇게 선물같이 저한테 기회를 준 거죠. 신기하다. 네. 지금 이 마트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팅팟 직원들이에요. 아, 그래요? 저랑 몇 년을 같이 고생해온 이제 전우회가 있죠. 남자로 얘기하면 그런 이제 직원들하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진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 우리가. 자기 것처럼 해주는 직원들하고도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한국마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할래. 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근데 내 든든한 식구들이 있어서 할 수 있던, 만들 수 있었죠. 비즈니스가 커질수록 절대 혼자 못해요. 그냥 나를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소름 돋는 게 대표님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CEO. 네, 알죠. 일론 머스크가 했던 답변이 비즈니스는 뭐 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위대한 팀부터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기를 믿어주고. 지금 결국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마인드를 가진 오너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팀원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직원한테도 인정 못 받으면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아요. 직원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더니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따라주고, 이상하게 내가 가면 그렇게 반기더라고. 그런 해외 이주를 꿈꾸는 분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걸고 가서 어떻게든 살아내 보겠다라는 마음 없으면 있는 돈 다 까먹고 갑니다. 오, 미국에서 핫한 김밥.